법무부는 오늘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전주지검장을 임명하는 등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을 교체하고 차장검사 4명을 모두 승진시키면서 사실상 김건희 여사 수사 지휘 라인을 전부 교체했습니다. 김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아내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의 책임자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전격 교체됐습니다. 송 지검장은 부산 고검장으로 승진해 자리를 옮기게 됐고 그 자리에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임명됐습니다. 명품백 의혹 수사를 지휘한 김창진 중앙지검 1차장 검사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도이치모터스 의혹을 맡았던 고영곤 4차장 검사는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각각 자리를 옮겼습니다. 두 사람 모두 검사장 승진 인사이지만 수사 일선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주현 민정수석 임명 엿새 만에 이뤄진 이번 인사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향후 김건희 여사 수사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수수사를 조율하는 양석조 대검 반부패 부장이 유임됐지만 일선 수사지휘 라인이 전면 교체되면서 김 여사를 둘러싼 수사 속도와 방향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는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김 여사를 두고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김태현입니다.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에 대해 원칙론을 강조하면서도 경중을 따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신속하고 엄정한 처리를 당부한 이원석 검찰총장과 미묘한 온도차를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김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창수 지검장은 오늘 아침 첫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해 법과 원칙을 꺼냈습니다. 저희가 해야 할 일은 그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잘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사건의 실체와 경중을 따져보겠다면서 김 여사 소환 가능성에는 원론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수사에 필요한 충분한 조치들은 취할 생각입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신속한 사건 처리를 강조한 이 총장과 미묘한 결차이를 보였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한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검찰 고위 인사와 관련한 총장 패싱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총장과는 협의를 다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인사를 주도했다는 시각에는 장관을 무시하는 말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고 향후 검찰 수사에 공백이 없도록 후속 인사를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김태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과 방송법 등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을 중점적으로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에서 정석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22대 국회 첫 정책위원총회를 열고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민주당 박창대 원내대표입니다. 앞으로도 시급한 민생개혁 과제들을 상임위 중심으로 논의하고 제시해 주시면 정책의원총회를 통해서 충분히 토론하고 당론으로 의결해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우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규명하는 특검법에 당력을 집중해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민주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추진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법안에는 구체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집중 규명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당내 일각에서는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허위 경력 기재 등 다른 의혹도 특검법에 담아 함께 규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일단은 기존의 핵심 의혹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권한을 확대하고 이사 수를 늘려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의 방송법 추진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은행법 개정안과 서민금융지원법 등 가계부채 지원 법안과 공공의대 설립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도 집중적으로 추진합니다.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철회 촉구 결의안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국회에서 CBS 뉴스 정석구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하고 몰래 촬영한 최재형 목사가 오늘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와 합의하에 만났다며 사무실 침입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박희영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과 관련해 2차례 검찰에 출석했던 최재형 목사는 오늘은 경찰에 처음 소환돼 방금 전까지 6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지난 2월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최 목사를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고발하자 최 목사가 몰래 영상을 찍기 위해 김 여사 사무실을 방문한 게 불법인지 여부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최 목사는 오전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사무실 침입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최재형 목사입니다. 모든 거는 김건희 여사 측과 정식으로 합의하에 만남이 이루어진 거지 그냥 푹 치고 들어가서 선물을 주고 나온 게 아닙니다. 최 목사는 검증을 목적으로 김 여사에게 다양한 선물을 제공하고 청탁을 시도한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며 사건의 본질은 김 여사가 선물을 모두 다 받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목사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한 데 대해서도 선물 전달자인 자신에 대한 조사는 한 번도 없었다며 판단이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권익위는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고 관련성이 있더라도 외국인인 최 목사가 건넨 선물은 국가 소유의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건 신고 주체인 참여연대는 이에 반발해 이의 신청과 행정소송 등 강경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박희영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죠.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과 함께 후폭풍이 아주 거세게 일고 있는데요. 특히 법조계에선 이 법 저 법 다 가지고 와서 면죄부를 준 거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 송영훈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사건 이제 참여연대가 신고를 해서 대통령 부부가 청탁금지법 위반했다 이렇게 좀 판단해달라고 요구했는데 권익위 결정이 이번에 나온 게 최종이 맞는 건가요? 네, 이번 결정 최종 결정 맞습니다. 네, 먼저 이번 주 월요일 진행된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의 발표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하였습니다.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하였습니다. 좀 최종이 맞냐고 좀 여쭤본 이유가 이게 법적 신고 처리 기한을 넘길 정도로 좀 6개월 이상 굉장히 길게 조사를 했잖아요. 네, 그렇죠. 발표가 이게 다인 건가요? 네, 사실 인사말을 빼면 발표는 1분도 넘지 않았어요. 핵심은 청탁금지법으로는 윤석열 대통령도 김건희 여사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권익위 판단을 보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고 또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은 행위 자체가 대통령의 직무와는 관련성이 없기에 윤 대통령도 신고할 의무가 없었다는 것이 권익위 판단입니다. 근데 정작 그 명품 가방을 준 최재형 목사는 네. 본인이 가방을 건네면서 내가 청탁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최 목사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선물을 주면서 인사청탁, 외국 인사 접견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죠. 그리고 이후 실제로 대통령실 직원과 전화도 이뤄졌다는 게 최 목사 주장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선물을 주고 청탁을 하고 대통령실 직원까지 연결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이를 대통령 직무와 관련 없다고 보는 게 맞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권익위가 최 목사를 단 한 번도 직접 조사하지 않았다고 알려지면서 맹탕조사 논란까지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직무 관련성이 없어서 청탁금지법 적용이 안 된다는 건데 네. 권익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을 내놨나요? 네, 비판이 거세게 일자 권익위는 이번에는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치더라도 명품 가방을 받은 것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죠? 네, 최 목사가 재미교포여서 외국인이라는 점과 대통령 기록물법, 공직자윤리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두 법에 따르면 최 목사의 선물은 외국인이 준 선물이어서 대통령은 신고할 의무가 없고 그 즉시 대통령 기록물로 귀속된다는 게 권익위 판단입니다. 이 관련 조항이 이제 공직자윤리법 15조인데 네. 잠깐 읽어드리면 공무원 또는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해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 단체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한다. 그 가족도 같다. 근데 대통령은 해당되지 않는 건가요? 네, 그렇다는 게 권익위 판단입니다. 권익위는 대통령 기록물법을 이번에는 근거로 들어요. 그러면서 외국인이 대통령 가족에게 준 선물은 대통령 기록물이어서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결국 법조계에서는 권익위가 이 법 저 법을 다 가지고 와서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과 통화한 변호사들은 법기술이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법기술을 부린 결과물이라고 날선 비판까지 내놓았습니다. 권익위 말대로라면 외국인이 대통령 가족에게 금품을 주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아예 없게 되는 거죠. 예. 네.
이번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신고한 참여연대는 조만간 법적 대응을 통해 권익위 판단에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여기까지 송영훈 기자였습니다. 네. 검찰이 오늘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 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를 부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구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를 보좌하는 조모 행정관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 행정관은 김 여사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면서 명품 가방 등을 건네고 각종 청탁을 했던 최재형 목사와 연락을 주고받은 인물입니다. 특히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이나 통일TV 방송 재개 등의 청탁과 관련해 조 행정관이 직접 최 목사에게 문자와 전화를 한 사실이 공개된 상황입니다. 핵심 참고인인 조 행정관을 상대로 검찰은 당시 상황과 최 목사의 평소 청탁 여부, 청탁의 처리 결과 등을 자세히 물어볼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의 관건은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연관됐느냐와 윤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았느냐입니다. 청탁금지법이나 뇌물수수 혐의는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알선수재 혐의 적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가 최 목사에게 가방을 받은 대가로 청탁을 잘 들어주겠다는 뜻을 전달했다는 증거가 명확히 드러날 경우 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입니다. 검찰은 조 행정관의 참고인 조사가 끝난 이후 최 목사와 통화한 보훈처 직원이나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경호처 직원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 필요성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김구현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전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 의향이 담긴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받고도 답장을 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김 여사에게 사과 의향을 물었다고 반박했는데 여권에서는 한 전 위원장이 대통령실의 연락도 무시했다는 재반박이 나왔습니다. 국회에서 박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보낸 문자를 읽고도 답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커지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공적 통로를 통해 소통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저는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명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의혹은 총선 당시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휩싸였던 김 여사가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지만 한 전 위원장이 무시했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김 여사가 문자를 보낸 시점은 지난 1월 15일부터 25일 사이로 알려진 가운데 한 후보는 이 사이 당시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 전 위원장의 해명에도 의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총선 당시 한 전 위원장이 김 여사의 사과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취지의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를 했었는데 이는 공식 통로로 사과 의향을 물었다는 오늘 해명과는 맞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권에서도 한 전 위원장 측의 해명에 다시 반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CBS에 당시 한 전 위원장은 이관섭 비서실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전화나 문자를 받지 않았다라며 공적 사적이라는 표현 자체가 거짓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한 전 위원장의 반박이 오히려 논란을 키우면서 원희룡 전 장관과 나경원 의원은 사과하라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CBS 뉴스 박희원입니다. 검찰이 그제 김건희 여사를 전격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특혜 시비와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제3의 장소에서 은밀하게 비공개 소환 조사가 이루어졌고 검찰총장에게도 뒤늦게 사실상 통보한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검찰총장 거치, 관측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CBS 법조팀 김태현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김건희 여사를 검찰이 공개 소환할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결국 비공개 조사를 택했네요. 맞습니다. 이원석 총장은 김 여사 조사에 대해 그간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입장을 여러 번 강조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토요일 이뤄진 김 여사 조사를 보면 검찰총장이 강조하던 이 원칙은 깨진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 여사를 서울 종로구에 있는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조사했습니다. 네. 검찰 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공개가 아니라 비공개로 조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중앙지검에서는 경호상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리 대통령 영부인이라고 해도 보는 시각에 따라 특혜로 비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원석 검찰총장은 왜 여기에 경로를 한 건가요? 이원석 총장이 김 여사가 제3의 장소에서 조사받은 사실을 사후 보고 그것도 조사가 시작된 지 10시간이나 지난 시점에 인지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대통령 부인이라는 중요한 인물을 조사하면서 일선 검찰청이 대검찰청과 소통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판단해 진행한 뒤 사실상 결과만 보고했기 때문에 총장 패싱이라는 비판이 검찰 안에서부터 쏟아져 나온 겁니다. 오늘 아침 이원석 총장의 목소리로 직접 입장을 들어보시죠. 네. 검찰총장에 취임하면서 법불악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이 총장은 일선 검찰청에서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했지만 일선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도 총장 자신의 책임이라면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퇴 의사 등 거취 표명은 당장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그런데 김 여사를 조사한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총장 패싱이라는 비판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우선 대검에 보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0월 기억하실 텐데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 지휘권을 박탈했습니다. 그때 검찰총장 지휘권이 사라지면서 이 사건 수사에 관해서는 자신들이 보고를 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애초 김 여사를 상대로 명품백이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조사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총장에게는 사전 보고를 할 수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조사를 쭉 진행하다가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끝난 뒤에 명품백 관련 조사도 이루어지게 됐고요. 그러면서 대검의 조사 사실을 보고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수사팀도 나름의 입장이 있어 보이는데 해명이 설득력이 있나요? 대검은 이런 중앙지검 해명이 변명에 불과하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원석 총장이 영부인에 대한 성역 없는 조사를 공개적으로 여러 번이나 강조했던 만큼 검찰총장도 모르는 사이에 김 여사를 조사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총장을 무시한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이 총장은 오늘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대검찰청으로 불러서 직접 경위를 보고받고 김 여사 조사 과정을 질책했다고 합니다. 이후 이 총장은 대검찰청 감찰부에 진상 파악을 지시한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다시 수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퍼즐인 김 여사에 대한 그 조사가 이루어진 만큼 조만간 사건은 마무리가 되겠군요. 네, 그제 비공개로 진행된 조사에서 검찰은 김 여사를 상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백 관련 청탁 의혹 등을 강도 높게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 측은 두 사안 모두 의혹을 부인하면서 결백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과 법리 측면에서만 보면 김 여사가 무혐의 불기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검찰 안팎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수사 결론을 두고 대검찰청과 중앙지검이 다시 충돌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영부인을 제3의 장소에서 이렇게 비공개 소환을 한 뒤에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하면 국민 감정이나 여론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겠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결국 검찰이 김 여사 수사를 두고 일종의 형식적 정당성을 잃었고 그 결과적 정당성마저 위태로워진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이 총장이 지시한 진상조사가 향후 정식 감찰로 전환될지 여부도 주요 관전 포인트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주 금요일 국회에서 열리는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원석 총장이나 김건희 여사가 출석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할지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의 검찰 조사를 두고 정치권에서도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검찰이 김 여사에게 특혜를 줬다며 공세를 퍼부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영부인은 엄연한 경호 대상인 만큼 적절한 대처였다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국회에서 백담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는 지난 주말 있었던 김건희 여사 검찰 조사를 두고 아침 회의에서부터 첨예하게 맞붙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가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받은 것을 두고 부적절한 봐주기 특혜라며 특검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공세를 폈고 국민의힘은 경호 대상에 대한 합당한 조치라고 받아쳤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과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 의장입니다. 허울뿐인 소환조사는 결국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라는 것을 온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재임 중 영부인을 조사한 전례가 없었던 만큼 경호 문제가 없는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하는 것은 합당한 조치입니다. 오늘 열린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날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허영 의원은 노 후보자에게 김 여사가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에 대한 생각을 캐물으며 김 여사가 경호처로 검찰을 불러 해명한 것 아니냐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수사기관이 판단할 부분이라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선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재판 지연 문제도 화두에 올랐습니다. 민주당은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에서 각각 진행 중인 재판을 병합해달라는 이 후보 요청을 대법원이 기각한 점을 문제 삼았는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유력 야권 정치인의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맞대응했습니다. 국회에서 CBS 뉴스 백담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기로 잠정 결론 냈습니다. 내일쯤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할 예정인데 수사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 수사팀은 최근 이창수 중앙지검장에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 수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지 약 4개월 만입니다.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고 문제의 명품 가방은 최재형 목사와의 개인적인 사이에서 건네받은 선물 혹은 취재수단이지 대가성이나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수사팀은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지검장은 이러한 수사팀의 결론을 내일 대검 주례정기보고에서 이 총장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제 관심은 이 총장의 판단입니다. 이 총장이 수사팀의 결론을 수용할 경우 김 여사는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은 종결됩니다. 하지만 이 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경우 수사팀의 결론이 뒤바뀔 공산도 있습니다. 검찰총장은 국민적 관심 사건에 대한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수심위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수심위의 결론은 권고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수심위가 수사팀과 다른 결론을 내릴 경우 이 총장이 수심위의 결론을 채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CBS 뉴스 김구현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직접 건넨 최재형 목사가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의 무혐의 결론에 피의자 신분인 최 목사가 직접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김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재형 목사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행위가 직무 관련성이 없다거나 청탁이 아니라고 검찰이 판단한다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김 여사에게 준 선물은 감사의 표시나 대통령 내외를 만나기 위한 수단 명목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업무 청탁 의미가 섞여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목사 스스로 통일이나 남북 문제, 대북 정책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청탁 의도를 갖고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최재형 목사입니다.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상식의 반함으로 도저히 저는 납득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어서 수심위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앞서 김 여사의 명품백 의혹을 처음 보도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도 검찰에 수심위 소집을 요청했지만 검찰은 백 대표가 수심위 소집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건 당사자격인 피의자 최 목사가 직접 나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겁니다. 법조계에선 김 여사 조사 과정에서 총장 패싱 논란까지 일었던 만큼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심위를 직접 소집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임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총장이 수심위를 직권으로 상정할 경우 떠안을 부담이 적지 않아 수사팀 판단을 수용할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CBS 뉴스 김태환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하루 앞둔 오늘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에게 준 명품 가방은 청탁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최재형 목사가 대검찰청을 찾았습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낸 검찰 수사가 부실 수사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선물을 준 것은 청탁 목적이 맞고 직무 관련성도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재형 목사입니다. 감사의 의미도 있지만 김건희 씨를 만나고자 하는 티켓팅의 명목도 있고 관계 유지의 명목도 있고 청탁의 의미도 있다라고.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국민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등을 김 여사에게 부탁하거나 청탁하기 위해 명품 가방과 고급 화장품을 선물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 결과에 이런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으니 내일 열리는 수심위에서라도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수사심의위원회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회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김 여사 측 변호인이 참석해 각각 김 여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지만 최 목사 측은 참석 요구를 받지 못했습니다. 최 목사는 오늘 대검에 자신의 입장을 담은 30페이지짜리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별도로 자신이 신청한 수심위가 소집되는지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김태현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의 기소 여부를 심의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시작됐습니다. 15명 외부 위원들의 심의 결과는 오늘 저녁 늦게 발표될 전망입니다. 김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조금 전 오후 2시쯤 시작해 현재까지 3시간 넘게 진행 중입니다. 수심위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뇌물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김 여사가 받고 있는 총 6개 혐의에 대해 논의하게 됩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우선 위원들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김건희 여사 측이 사전에 제출한 30쪽가량의 의견서를 검토한 후에 양쪽의 프레젠테이션을 듣게 됩니다. 검찰과 김 여사 측 모두 30분 정도 각각 의견 진술을 한 뒤 위원들의 질의응답도 이어집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인 최지우 변호사입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거나 대가성이 없다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많이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수사팀과 김 여사 측 모두 무혐의 취지로 의견을 낸 가운데 수심위에 참석하지 못한 최재형 목사는 진술 기회를 달라며 대검찰청 근처에서 수심위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중앙지검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보고받은 뒤 하루 만에 직권으로 사건을 수심위에 회부했습니다. 오늘 수심위는 역대 16번째인데요. 수심위가 낸 결론에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수사팀에 기소나 불기소, 수사 중단 등을 권고하게 됩니다. 수심위 결론은 오늘 밤늦게 발표될 전망입니다. CBS 뉴스 김태현입니다. 여야가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4.10 총선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이틀째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사실이라면 국정농단인 만큼 특검을 통해 밝힐 것은 밝히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또 하나의 괴담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회에서 이준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으로 불리는 특별검사 법안을 처리해야 할 이유가 계속 추가되고 있다며 총선 공천 개입 국정농단 의혹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의혹에 거론된 전직 의원이 공천에서 탈락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특검을 거부할 명분이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영선 의원이 컷오프됐고 결과적으로 공천받지 못했으니 공천 개입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주가 조작으로 이익을 못 봤으니 주가 조작이 아니라는 말과 닮았습니다.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선거 기간 동안 민생 토론회를 진행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부부 모두가 총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영부인이 당무와 선거에 개입했다면 명백한 국정농단이라며 묵과할 수 없는 일인 만큼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하는 한편 큰 의미를 부여할 일이 아니라고 대응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입니다. 언론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컷오프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네요.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또다시 무리한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며 세 사람이 거짓으로 호랑이를 만들어내는 3인 성호의 전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계엄 준비 의혹 등 이딴 거짓말로 신뢰를 잃은 늑대 소년의 모습이 겹쳐진다고도 말했습니다. 국회에서 CBS 뉴스 이준규입니다.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지역화폐법 개정안과 함께 3개 법안 모두를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료 대란이 더 시급한 현안인 만큼 추석 연휴 이후에 처리하자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국회에서 이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가결했습니다. 법사위는 민주당이 4번째로 발의한 최상병 특검법과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들 특검법 처리에 반대하며 안건조정위원회에 법안을 넘겼지만 6명의 안건조정위원 중 4명이 야당 소속인 탓에 법안들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가결돼 다시 전체 회의로 돌아왔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일방 처리를 비판하며 퇴장했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은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법안들을 단독으로 가결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열릴 본회의에서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을 모두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우 의장은 잠시 전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의료 대란이라는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여야 의정 협의체를 구성하려 머리를 맞대는 상황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된다며 법안 처리 시기를 추석 연휴 이후인 오는 19일로 늦추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화 협력의 분위기가 단절되지 않도록 야당이 법안 처리 시기를 조금 유연하게 하는 것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자 야당 법사위원들은 같은 시각 기자회견을 열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우 의장에게 유감을 표했습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입니다. 오늘 법안이 국회의장의 반대로 무산된다면 그 책임은 오로지 국회의장님의 몫이 될 것입니다. 제고해 주시고 법안을 상정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국회에서 CBS 뉴스 이준규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김건희 여사와 비슷한 처지로 분류되는 전주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 여사 처분에 속도를 내려던 검찰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김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전주 손모 씨. 2심 재판부는 손 씨가 단순히 돈을 댄 전주가 아니라 주가 조작 일당의 시세 조종을 알고 자신의 계좌를 동원해 주식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범행을 방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역시 이 사건에서 전주로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김 여사 처분입니다. 검찰은 2심 판결문을 상세히 분석하고 손 씨와 김 여사 사례를 비교하면서 손 씨처럼 김 여사에게도 방조죄 적용이 가능한지 법리 검토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와 손 씨를 단순 비교하기에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손 씨의 경우 주가 조작 선수와 직접 연락을 주고받은 증거가 여러 개 나왔는데 반해 김 여사는 그런 증거가 없고 직접 70억 원이 넘는 주식을 매수한 손 씨와 달리 김 여사는 직접 주문이 아니라 계좌를 빌려준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단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주식 매매 관련 대화를 나눈 녹취록이 공개돼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알았다는 주장도 일각에선 있습니다. 명절 이후 열리는 최재형 목사의 수사심의위원회가 끝나고 검찰이 명품백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한 번에 처분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김 여사 사건 처분은 오늘 퇴임한 이원석 검찰총장 후임인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의 첫 시험대라는 점에서도 이목이 쏠립니다. CBS 뉴스 김태현입니다.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3개 쟁점 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불참하면서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여야 대치가 다시 격화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정석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오늘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차례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특히 21대 국회에서 한 차례 추진됐다가 폐기됐던 김건희 특검법에는 김 여사의 주가 조작,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과 함께 최근 불거진 총선 공천 개입 의혹도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 동안 민심을 확인한 결과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크다며 특검 추진에 명분을 쌓았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가야 할 곳은 마포대교나 체코가 아니라 특검 조사실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표결에 반대하며 본회의에 불참한 채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입니다. 진상규명은 안중에도 없이 독소 조항으로 도출된 야당 셀프 특검에 불과합니다. 다만 지난번과 다르게 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해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를 열진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미 법안의 부당함을 충분히 설명했다는 입장이지만 당 안팎에선 예민한 김 여사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나서는 게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새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건의할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4일 전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6일 본회의에서 바로 재표결할 예정입니다. 국회에서 CBS 뉴스 정석호입니다. 정부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일명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해 대통령의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유연성이 짙은 법안들이라고 강조했고 야당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용산 대통령실 출입하는 박정환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네, 저는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정부가 오늘 일명 쌍특검법, 즉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 그리고 지역화폐법에 대한 제2요구안을 의결했죠. 네, 정부는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최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제의 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이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건의한 건데요. 한 총리는 거대 야당의 입법 강행이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초유의 입법 권력 남용이 계속되며 정치는 실종되고 삼권 분립의 헌정 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이미 위헌적 문제로 거부권을 행사해 재의결 끝에 부결됐지만 야당이 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비판했습니다. 네, 법원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제의 요구안을 의결한 건가요? 먼저 김건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해 헌법에서 정한 삼권 분립의 원칙에 정면 위배된다는 설명입니다. 잠시 함 총리 발언 들어보시죠.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무한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공통적으로 수사 규모와 기간이 대폭 확대됐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이나 수사방해 행위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화폐법에 대해선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재정 여력이 충분한 지자체에 더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박 기자. 윤 대통령이 언제쯤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됩니까? 네, 대통령실은 그동안 이 법안들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강조하며 거부권을 예고해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반헌법적, 위법적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무라며 위헌, 위법적이고 사회적 공감대 없이 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법률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거부권은 정부의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로 행사할 수 있는데 시한이 다음 달 4일까지로 이 기간 중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 수로만 따지면 취임 후 24번째가 됩니다. 야당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을 향해 부정부패를 묵인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지 않으려면 거부권을 포기하고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또 다시 특검을 거부한다면 기다리는 건 국민적 저항과 정권 몰락뿐이라며 삼권 분립의 헌법 정신을 짓밟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국정을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독재자 이승만의 독보적인 45번 거부권을 뺨치는 기록이자 87년 민주화 이후 최다 거부권 남발 기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본회의를 열고 재표결에 나설 계획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선거법 공소시효가 다음 달 10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 적절하게 재표결 시점을 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에선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재의결이 가능합니다. 총의석 300석 중 국민의힘이 108석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재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반헌법적이고 일방적인 강행 처리로 통과된 법안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여권 내에선 이탈표 변수와 지지율 하락세 등 정치적 부담도 자리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수사 착수 5달 만에 최종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건을 두고 논란이 많았는데 검찰이 김 여사와 최재형 목사 등 관련자 모두 죄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하기로 한 건데요. 법조 출입하는 임민정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임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오늘 결론. 앞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최재형 목사를 재판에 넘기라고 권고한 것과는 정반대의 결론인데 검찰이 구체적 근거를 설명했습니까? 네, 검찰은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브리핑을 열고 수사 결과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107장에 달하는 파워포인트까지 준비해 40여 분간 불기소 판단 근거를 밝혔는데요. 우선 검찰은 올해 5월 2차례 이뤄진 최 목사의 검찰 진술을 주된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네, 검찰은 최 목사의 조서 일부를 이례적으로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조서에는 최 목사가 명품 가방을 두고 접견을 이끌어내는 수단이었을 뿐이었다. 이렇게 진술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명품 화장품은 순수한 마음으로 준비한 취임 축하 선물이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검찰은 이런 반복된 진술을 토대로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준 선물은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서 준 것일 뿐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는 무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그런데 최 목사는 대외적으로 김 여사에게 실제 청탁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해 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최 목사는 명품 가방과 같은 금품과 함께 김창준 전 미 하원 의원 국민묘지 안장 그리고 통일TV 송출 재개 등을 김 여사 측에 실제로 청탁해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최 목사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최근 들어 최 목사가 직무 관련성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이전 검찰 조사와 여러 방송에서 말한 것과는 배치된다는 겁니다. 또 특히 최 목사가 김 여사를 만나고 온 후 직접 쓴 복기록도 입수해 살펴봤는데 매물이나 청탁 용도가 아니라고 적혀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즉 최근 돌변한 진술 태도는 이전 최 목사 진술이나 그동안 확보한 객관적 증거 자료와도 다르기 때문에 그것만 믿고 최 목사를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네,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서는 기소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청탁금지법을 보면 공직자 배우자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처벌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당초 김 여사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는 처벌할 수 없었던 겁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최 씨로부터 명품백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접견을 위한 선물이었을 뿐 윤 대통령 직무에 관한 청탁 목적으로 준 것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선물의 직무 관련성도 없다고 본 겁니다. 네. 김 여사를 처벌할 그 조항도 없고 따져봤더니 직무 관련성도 없다고 결론 낸 건데 윤석열 대통령도 피고발인 신분이었잖아요. 판단은 어땠습니까? 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청탁금지법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여사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가방 등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니 대통령에게도 이를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 수심이 결론을 존중해서 명품 가방 사건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았잖아요. 네, 일단 검찰은 김 여사의 경우는 처벌 조항도 없고 선물이 오고 간 걸 따졌을 때 직무 관련성도 없으니 재판에 넘겨도 공소 유지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유죄 확신이 들지 않는 상황에서 기소를 하는 것 자체가 법률 전문가로서 무책임하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사건의 98%는 유죄 판단을 받는다며 수신이 권고를 잘 참고하되 최종적으로는 검사가 책임지고 판단하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논란이 컸던 명품 가방 사건 이렇게 종결 수순으로 가는데 그런데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출장 조사 등 논란이 많았잖아요.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했습니까? 네, 일단 검찰은 제3의 장소에서 검찰 조사가 이루어진 사례는 여럿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 여사를 조사한 검찰이 휴대폰을 반납하고 들어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호상 프로토콜상 핸드폰을 소지하지 않은 채 임한 것뿐이다. 반납한 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네, 조금 구차한 변명 같아 보이는데요. 자신을 처벌해달라고 한 그 최 목사 측의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최 목사 측은 오늘 검찰이 수심위에서 내린 기소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오직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위해 변호인 역할에 집중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서울의 소리 측은 즉각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임민정 기자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 그리고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제2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명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른바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의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요구안을 의결한 지 이틀 만인 오늘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국회에 제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들 법안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지적하며 윤 대통령의 이번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은 야당의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도록 해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헌법상 상권 분립의 원칙을 어기면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지역화폐법은 한마디로 지역훼손상품권법이라며 국가가 의무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게 해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지자체의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가져온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특히 야당을 향해서 제2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그 숫자를 세고 당대표 방탄용 탄핵 특검 청문회에 악용하려는 속셈이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상 가장 많은 위헌, 위법 소지가 많은 법안을 발의하는 더불어위원장으로 기록되는 것이 두렵지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이 탄핵 중독에 늪에서 하루빨리 빠져나와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가 이 땅 위에 제대로 서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CBS 뉴스 김명지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대통령 제2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이른바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이 모두 부결되며 자동 폐기됐습니다. 야당은 더 강력한 특검법 발의를 예고하면서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따져 묻겠다고 벼르고 있는데요. 국회 나가 있는 김영준 기자에게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이 쌍특검 제2표결 어떤 과정을 거쳐서 부결됐습니까? 네, 국회는 오늘 오후 2시 열린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과 함께 지역화폐법에 대한 제2표결에 들어갔는데요. 제2표결은 제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오늘 의원 300명 전원이 출석했으니 200명이 찬성해야 통과됩니다. 예. 먼저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부결됐고요. 최상병 특검법도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2표로 부결됐습니다. 지역화폐법 또한 찬성 187표, 반대 111표, 무효 2표로 세 법안 모두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됐습니다. 300명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은 108명이고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한 야권 의원은 모두 192명입니다. 때문에 특검법 제2표결 과정에서 나온 기권 무효표를 모두 여당 내 이탈표로 생각하게 된다면 이탈표가 최대 4표라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지난 7월 두 번째 최상병 특검법 제2표결 당시 이탈표가 3표에서 4표 나온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거의 같은 숫자죠. 예, 최대 4표로 계산된다. 자, 김건희 특검법이 이제 두 번째,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은 벌써 세 번째 부결인데요. 여야 반응 어땠습니까? 야당은 본회의 산회 직후 규탄 대회를 열고 국민의힘에 대해 대통령의 폭정을 외면하고 범죄를 비호했다며 양심이 없는 정당이라고 나를 한껏 세웠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입니다. 그 어떤 권력자라도 범죄를 저질렀으면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지 김건희 왕국이 아닙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고 공표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발의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2번,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3번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고 모두 제2표결에서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 그래도 계속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조국혁신당 김보엽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오늘은 실패했지만 될 때까지 하겠다. 국민들께서 탄핵할 결심을 굳히면 혁신당은 그 민심을 받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여당은 야당이 또 발의하면 또 부결시키겠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입니다. 법안을 같은 형식으로 상임위에서 수기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또 강행할 경우에는 당연히 지금과 같은 부결을 시켜 나갈 것입니다. 민주당도 이렇게 도돌이표 형태의 국회 운영이 되지 않도록 정말 민생을 함께 논하는 그리고 건설적 대안을 찾는 그런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시기상 다음 주부터 바로 국정감사 시작인데요. 제2표결 부결됐으니까 야당에서 아주 거세게 몰아칠 것 같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종합적으로 대처하겠다며 김건희 가족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심판본부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김 여사 관련 각종 의혹과 문제점들에 대해 종합적인 규명과 대응을 하고 국정감사 종합과 국정조사 대비를 한다는 건데 언급된 것만 해도 주가 조작, 양평고속도로, 명품가방 수수, 관저공사, 당무와 공천 개입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을 체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음 주 열리는 국감에서 상임위별로 김 여사의 의혹을 들춰내 캐물어 사실상 김건희 국감을 만들겠다는 게 야당의 기본적인 전략인데요. 여당 입장에선 최악의 상황은 일단 면했습니다. 지난번 제2표결과 비슷하게 이탈표가 최대 4표니까 이변은 없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바꿔 말하면 표 단속에는 성공한 셈이 됩니다. 예. 하지만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국감을 거치면서 커질 전망이고 야당이 더 센 특검법을 내겠다고 예고한 만큼 여당 입장에선 계속해서 방어를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또 이른바 친윤석열계와 친한동훈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명태균 씨 관련 논란 등 전국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검찰이 명품 가방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등을 불기소 처분하자 처음 해당 보도를 한 서울의 소리 측이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도 김 여사 명품 가방 사건을 조만간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구현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은 장면을 폭로한 서울의 소리 측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김 여사 무혐의 처분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입니다. 윤석열, 김건희를 무혐의 준 데 대해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분노해야 되고 현재 분노하고 있습니다. 법 사기 논리다. 검찰이 유도신문을 통해 최 목사가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도록 하고 증거 조작 등을 통해 사건을 조작했을 것 같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고로 귀속될 것으로 보이는 명품 가방을 소송으로 돌려받아 최 목사가 건넨 가방과 동일한지도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소송을 통해서 지역법을 반환받아서 이게 진품인지 아닌지 확인을 검찰이 안 해주니까 우리가 검찰 역할을 하려고. 서울의 소리 측은 다음 주 월요일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도 김 여사 명품 가방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검찰 수사 때문에 직접 살펴보지 않았던 사건을 이제 직접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법조계에서는 새로운 증거나 사실관계가 바뀌지 않는 이상 검찰과 다른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게 지배적인 분석입니다. CBS 뉴스 김구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을 도입하기 위해 대통령이나 가족을 상설특검이 수사할 때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 취지를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에서 김형준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제출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22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합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안에 비하면 수사기간도 짧고 인력도 적다는 단점이 있지만 이미 시행 중인 법률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 수석 부대표입니다. 상설특검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모든 사안을 다 수사 대상으로 삼기는 어려울 것 같고 독립돼 있는 것으로 보이면서 이종호 씨가 둘 다 연관돼 있습니다. 연관돼 있는 이 사건을 상설특검 대상으로 먼저 삼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민주당은 어제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의 위법 사건을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여당의 추천 몫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후보 추천권을 배제하겠다는 뜻입니다. 여당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입니다. 민주당의 상설특검 규칙 꼼수 개정은 지금까지 야당이 밀어붙여온 특검법과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검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한다는 것은 특검 추천위원회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명시해놓은 상설특검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규칙 개정안과 수사 요구안 모두 민주당이 다수인 만큼 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해 관련 수사가 전국의 뇌관이 될지 주목됩니다. 국회에서 CBS 뉴스 김영준입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지난 대선 당시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하면서 데이터에 손을 댄 사실이 드러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명 씨가 김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오늘 공개했는데 대통령실은 해명에 나섰습니다. 정치부 서민선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민선 기자. 네, 저는 지금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나와 있습니다. 김 씨가 여론조사 데이터에 손을 댄 정황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론조사가 진행된 시점은 대통령 선거 본투표가 치러지기 9일 전인 2022년 2월 28일입니다. 당시 명 씨는 미래한국연구소 직원에게 전화로 여론조사 결과값을 변형하도록 지시를 하는데요.
그 해당 녹취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제보자 보로의 명 씨가 직원에게 특정 연령 샘플을 더 넣으라는 취지로 지시를 하는 내용들이 좀 담긴 거죠. 그런데 이렇게 결과값을 만져도 되는 건가요? 네, 원래는 안 됩니다. 다만 이 여론조사는 외부에 공표하지 않는 미공표형 자체 여론조사인데다가 그 선관위에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현재 보이는데요. 그래서 마음대로 수치를 주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 작성된 보고서를 구체적으로 뜯어봤는데요. 그 원래 여론조사는 실제 샘플에서 인구 구성비에 따라 성별, 연령별 가중치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 해당 보고서도 처음에는 그렇게 작성이 됐는데요. 근데 명 씨는 그 가중치가 다른 버전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 직전 대선에서의 연령별 투표율을 적용한 건데 이렇게 되면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젊은 세대 비율은 줄어들고 투표율이 높은 고령층 비율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값에서도 차이가 났는데요. 그 당시 유력 후보였던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모두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게 되는데 여기서 상승폭이 가장 큰 것은 바로 윤석열 후보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해당 시점이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가 이루어지기 바로 전날이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명 씨는 데이터를 손보면서 중도 무당층을 전부 제외하는데요. 이 때문인지 윤 후보가 상승한 것과 비교해보면 당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사실상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가 누구에게 보고가 됐고 어떻게 활용됐는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다만 명 씨가 매일같이 윤석열 후보에게 여론조사를 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단일화 직전이라는 점을 비춰봤을 때 여기에 쓰이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네네. 특히 명 씨의 행동이 누군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 명 씨는 직원에게 데이터를 손보라는 지시를 하면서 다 챙겨주라고 하더라라고 제3자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직접 네, 그렇군요. 예. 오늘 명태균 씨가 그런데 공개한 김건희 여사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화제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명 씨는 본인 페이스북에 그 김건희 여사와 나눈 대화 캡처본을 올렸는데요. 그 김 여사는 명 씨에게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달라. 제가 난감하다. 무식하면 원래 그렇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명 선생님께 완전 의지하는 상황에서 오빠가 이해가 안 가더라. 지가 뭘 안다고. 사과드린다. 그러면서 아무튼 전 명 선생님의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고 장담한다. 해결할 유일한 분.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김 여사가 여기서 오빠라고 칭하는 인물이 누구로 추정되지요? 일단 해당 문자만 봐서는 명확하게 알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명 씨가 문자에서 이준석 의원을 언급을 했는데요. 이로 봐서 이 의원이 국민의힘 대표로 재임했을 때로 추정이 됩니다. 이에 대해 이준석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오빠라고 지칭하는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만나거나 대화한 일도 없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맥락상 여사의 친오빠를 지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역시 여기서 언급되는 오빠는 윤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의 친오빠를 지칭하는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입당하기 전 사적으로 나눈 대화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부부와 명 씨가 매일 6개월간 스피커폰으로 통화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서민선 기자였습니다. 검찰이 어제 불기소 처분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후폭풍이 오늘은 국회로 번졌습니다. 여야는 오늘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놓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해명을 요구하며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김태형 기자, 국감 상황 전해주시죠.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상대로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검찰은 존재 이유를 잃었다라면서 정치검찰을 해체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다 잃었어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방변호사회가 됐습니다. 반대로 여당인 국민의힘은 검찰이 김 여사를 상대로 과잉 수사를 벌였고 증거를 찾지 못해 무혐의 처분한 것일 뿐이라면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두둔했습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입니다. 3년 8개월 동안 50여 곳에 대해서 6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150명을 소환 조사했어요. 먼지털이식 수사를 했는데도 증거가 안 나와서 기소에 실패한 사건입니다. 네.
어제 검찰에서는 장장 4시간에 걸쳐서 언론 브리핑을 열었잖아요. 관련해서 때 아닌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고요? 네, 바로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논란의 중심이 됐습니다. 네. 주가 조작 범행의 주범인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과 김 여사 사이의 의사소통, 그러니까 시세 조종을 공모했는지 확인하려면 김 여사의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검찰은 지난 4년 반 동안 수사를 하면서 김 여사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에는 실패했습니다. 수사 초기 압수수색 영장을 한번 청구했는데 이게 기각이 됐고 그 이후로는 다시 청구를 못했다고 검찰은 어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감장에서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도이치 사건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말한 겁니다. 민주당은 곧바로 청구하지도 않은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고 왜 거짓말을 했느냐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하루 만에 검찰의 발언이 좀 말이 달라진 건데 어떻게 된 건가요?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검찰이 2020년 10월에 김 여사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당시 함께 수사하던 코바나 컨텐츠에 대해서 한 것이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관한 영장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두 사건의 피해자가 김 여사로 같기 때문에 영장 종류에 따라 두 가지 범죄 사실을 같이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만 쓰기도 했는데 브리핑 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해 소통에 오류가 생긴 것 같다는 게 검찰 측의 해명입니다. 네, 어제 4시간에 가까운 설명에서 소통의 오류라니 조금 아이러니하긴 하네요. 네, 그런데 검찰 설명을 다 사실로 인정하더라도 의문이 남습니다. 이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4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네. 한번 청구한 영장이 기각이 됐고 다시 청구했다가 또 기각된다면 김 여사에 대한 수사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네,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만 납득이 되는 설명입니다. 네. 이미 4년 넘게 시간이 지났고 권오수 등 주가 조작 주범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며 구속영장이며 다 강제 수사를 해서 기소했고 항소심까지 재판이 끝났습니다.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수사 의지가 있었다면 불기소로 사건을 종결하기 전에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청구했어야 앞뒤가 맞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검찰은 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았다고 합니까? 김 여사가 권오수 전 회장이나 실제 시세조종 선수로 뛴 피의자와 달리 단순 계좌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평범한 투자자다. 예, 그렇습니다. 김 여사는 권 전 회장의 범행에 돈과 계좌를 빌려준 일종의 단순 투자자에 불과하고 수사 과정에서 파악한 김 여사 같은 투자자가 94명인데 이 중 누구도 압수수색을 당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검찰 설명처럼 김 여사를 단순 계좌주로만 보기에는 의심스러운 정황도 많습니다. 김 여사가 권오수 전 회장과 오래 금전을 주고받으며 신뢰를 쌓은 사이라거나 한 번에 10수억이나 되는 큰 액수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고 팔기도 한 점, 김 여사의 주식 계좌가 실제로 시세 조종에 활용된 것이 법원 판결로 인정된 부분 등입니다. 네. 이런 의심스러운 정황을 고려했을 때 무혐의 처분에 앞서 김 여사 휴대전화를 확인해서 시세 조종 선수들이나 권오수 전 회장과 공모하거나 모의한 흔적이 있을 가능성 정도는 최소한 들여다봤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검찰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 이후 정치권에서는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에 이어 검찰총장 탄핵까지 들고 나왔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국회에서 정석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대해 강하게 규탄하며 더 강력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입니다. 어제는 대한민국 법치 사망 선고일입니다. 도덕을 지키라고 월급 주면서 경비를 고용했더니 이 경비들이 떼도둑이 돼가지고 곡간을 털었습니다. 그러면서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 소추하겠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그동안 검찰총장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적은 없지만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보유하고 있어 헌정사 처음으로 본회의 의결은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2일에는 검찰과 김 여사를 규탄하는 대규모 장외 집회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과 탄핵 추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대통령 탄핵 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위헌적 악법인 특검 법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한동훈 대표도 민주당이 정쟁을 위해 특검을 반복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총장 탄핵 추진에 대해서도 습관성 탄핵병이 또 도졌다며 맹비난했습니다. 국회에서 CBS 뉴스 정석구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가 오늘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청에 나온 강 씨는 제기된 의혹들을 꼭 가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경남 CBS 이형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 책임자이자 보좌관이었던 강혜경 씨. 강 씨는 오늘 창원지검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습니다. 조사 성실하게 잘 받고 오겠습니다. 저희 대한민국 검사님들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진실 꼭 밝혀주실 거라 믿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22년 6월 창원 의창 보궐선거 직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선거와 관련해 김 전 의원의 세비 절반을 여론조사업자 명태균 씨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9천여만 원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기 며칠 전 강 씨는 국감장에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공식적으로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명 씨가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를 위해 사용한 여론조사 비용 3억 7천만 원을 돌려받는 대신에 김 전 의원이 김건희 여사 등으로부터 공천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후 김 전 의원에게서 세비를 절반씩 명 씨가 받은 돈이 9천여만 원이라는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된 명 씨와 김 전 의원 등 당사자들은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강 씨를 5차례 소환 조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치권은 강 씨의 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형탁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참석한 2-3시간짜리 행사를 위해 국민건강증진기금 약 1억 원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돈은 자살 시도자의 사후 관리 사업을 위해 마련된 기금이었습니다. 김정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15일 서울 중구의 한 커뮤니티 하우스에서 열린 괜찮아 걱정 마 마음 건강을 위한 대화 행사. 김건희 여사가 참석한 이 자살 예방 행사는 2-3시간 정도 진행됐는데 총 9,700만 원이 사용됐습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예산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행사 장소 이틀 대관료로 1,600만 원, 무대 설치비 5,300만 원, 회박식 영상과 배너 디자인 1,000만 원, 참석자 기념품, 현장 운영비 등으로 1,800만 원이 쓰였습니다. 이 행사에는 조규용 복지부 장관과 네이버 대외정책 대표, 정신건강활동가, 자살 시도 후 회복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문제는 이 행사에 쓰인 돈이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 사업 중 응급실 기반 자살 시도자 사후 관리 사업 예산이라는 겁니다.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 사업은 전액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합니다. 김선민 의원입니다. 응급실에 실려온 자살 시도자들의 정서적 안정과 회복, 그리고 자살 재시도를 막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산 중 거의 1억을 2시간짜리 김건희 여사 행사에 다 썼네요. 이에 조규용 장관은 과도하게 꾸민 행사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달 10일에도 마포대교를 도보 시찰하면서 경찰이 퇴근길 교통통제를 해 공권력 남용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CBS 뉴스 김종록입니다. 창원지방검찰청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검사가 없는 수사과에 배당했다가 9개월 만에 형사부로 옮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창원지검장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입에 단내 나도록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사실상 사건을 방치한 셈이어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경남 CBS 김영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갖는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창원지방검찰청. 지난해 12월부터 선관위로부터 고발과 수사 의뢰를 받았지만 당시에는 이 정도로 큰 사건인 줄 예측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창원지검은 이 사건을 검사 없이 검찰 수사관만 있는 사무국 수사과에 수개월간 배당해왔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태도가 달라진 건 지난달 초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언론에 제기되면서부터입니다. 핵심 관련자에 여론조사업자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강혜경 씨 등 3명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창원지검은 그제서야 수사과에서 검사가 있는 형사부로 사건을 옮겼고 수사 인력을 충원하였으며 여론조사업체 대표를 압수수색하는 등 부랴부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창원지검장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입에 단내 나도록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그는 지난 5월 취임했던 점에 미뤄보면 뒤늦은 대응으로 보입니다. 결국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던 사건이 눈덩이처럼 의혹이 불거지자 뒤늦게 수사에 착수했다는 지적에 대해 창원지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CBS 뉴스 이형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2시간 넘게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 현안인 김건희 여사 사안과 명태균 씨 의혹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담화 도중에는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며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표명했는데요. 사과의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질문이 재차 이어졌지만 답변이 명확치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대통령실 출입하는 박종환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기자회견과 대국민 담화 현장에 박 기자도 참석했지요? 네,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지난 8월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 이후 70일 만에 기자들 앞에 선 겁니다. 윤 대통령은 브리핑룸 단상에 마련된 책상에 앉아 준비해온 대국민 담화를 약 15분간 읽은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시작했습니다. 짙은 남색 정장에 보라색 넥타이 차림을 한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경기와 물가를 걱정하며 국민 여러분 보시기에는 부족함이 많겠지만 저의 진심은 늘 국민 곁에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노력과는 별개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렸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사과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고 이 국정브리핑을 진행하겠습니다. 담화 이후 질의응답이 진행됐고 회견은 모두 125분간 27개의 질문이 나왔습니다. 네, 질문이 27개 나왔군요.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에 대한 입장이 관심이었잖아요. 어떤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윤 대통령은 김 여사 문제에 대해 매사에 더 신중하게 처신해야 하는데 이렇게 국민들한테 걱정을 끼쳐드린 것은 무조건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통령 부인은 대통령과 함께 선거도 치르고 대통령을 도와야 하는 입장이라고 해명하며 국정 개입 의혹엔 선을 그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좀 도와서 어쨌든 선거도 좀 잘 치르고 국정도 좀 원만하게 잘 하기를 바라는 그런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그런다면은 그거는 국어사전을 좀 다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고요. 김 여사 대외 활동에 대해선 국민들이 좋아하시면 하고 국민들이 싫다고 하면 안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론을 충분히 감안해 외교 관례와 국익상 반드시 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일을 제외하곤 사실상 중단해왔고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제2부속실 출범 사실을 전했습니다. 또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해외 순방에는 김 여사가 동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김 여사가 그 출범 이후에 개인 전화로 사적인 소통을 이어가면서 각종 논란이 불거졌다 이런 지적이 나왔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윤 대통령은 저도 취임 후 휴대폰을 바꿨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나중에 무분별하게 언론에 통화 내용이 나오고 이런 생각을 못했다면서 전부 제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조만간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바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회견을 앞두고 김 여사가 국민에게 제대로 사과하라고 조언했다고 소개하면서 이것도 국정 관여고 국정농단은 아니겠죠? 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네, 최근에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와의 통화 녹음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잖아요. 명 씨와의 관계 그리고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요? 네, 윤 대통령은 명 씨와의 통화 녹음에 대해 부적절한 일을 한 것도 없고 또 감출 것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수고했다는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한 기억이 분명히 있다고 제가 비서실에 얘기를 했는데 아마 대변인이나 그런 입장에서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우니까 경선 뒷부분 이후에는 사실상 연락을 안 했다. 네, 통화 당시인 당선인 시절에는 여러 사람을 만나야 하고 보고를 받아야 해서 고3 입시생 이상으로 바빴다며 당에서 진행하는 공천을 제가 왈가왈부할 수 없다라고도 했습니다. 네. 창원 제2국가산단 관련 정보가 명 씨에게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창원 산단을 포함해서 10몇 개의 국가산단은 제 대선 공약이라며 산단 지정은 오픈해서 진행하는 거지 비밀리에 진행하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밖에도 김 여사와 명 씨가 연락한 데 대해선 한 몇 차례 정도 문자나 이런 걸 했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좀 일상적인 것들이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지요. 그리고 향후 국정 쇄신이나 당정 관계 방향도 궁금한데요.
네, 윤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사법작용이 아닌 정치 선동이라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국회가 특검을 임명하는 건 반헌법적 발상이라는 입장입니다. 개각과 대통령실 개편에 대해선 적절한 시기에 인사를 통한 쇄신의 면모를 보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선 언론에서 자꾸 갈등을 부추기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개인적 감정을 갖고 정치를 하는 게 아니다. 공동의 정치적 이익을 추가할 때 강력한 접착제가 되는 것이라며 당정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네, 그 기자회견 말미에 윤 대통령의 그 사과 표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질문도 이어졌는데 답변이 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윤 대통령은 지켜보는 국민들이 과연 무엇에 대해 사과했는지 어리둥절할 것 같다. 보충 설명을 요청하는 질의에 국민들께서 좀 오해하시는 부분은 팩트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사실은 잘못 알려진 것도 굉장히 많다고 했습니다. 팩트가 명확하지 않는 부분은 사과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정치인으로서의 시각이 아니라 아직도 법조인으로서의 시각이 명확히 드러나 좀 아쉬운 부분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제가 사과를 드리는 것은 처신이 올바르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불필요한 얘기들, 안 해도 될 얘기들을 해서 생긴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정치부 박정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오늘 기자회견을 두고 알맹이 없는 사과와 구질구질한 변명만 늘어났다고 혹평했습니다. 반면 여권은 친윤석열계와 친한동훈계의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국회에서 서민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 대해 알맹이 없는 사과, 구질구질한 변명, 구제불능의 오만과 독선으로 넘쳐났다고 혹평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의 모습은 김건희 여사 지키기에만 몰두한 것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 대변인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조차 김건희 여사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시종일관 김건희 지키기에만 골몰한 대통령의 모습은 오늘 기자회견이 누구를 위한 자리인지 똑똑히 보여줬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또한 국민들께서 그렇게 흔쾌히 동의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여당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추경호 원내대표는 진솔하고 소탈하게 말씀하셨다며 겸허히 사과하셨다고 평했습니다. 국민께 걱정 끼쳐드린 데 대해 모든 게 본인의 불찰이고 구독의 소치라며 겸허히 사과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과 의혹에 대해 진솔한 태도로 설명을 주셨다. 한동훈 대표는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지만 친한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은 대통령이 변화하지 않았다며 답답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 대표가 요구한 국면 전환용 개각과 용산 김여사 라인 실무진 개편 등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에서 CBS 뉴스 서민서입니다. 세 번째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 차원으로 본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국회에서 이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세 번째로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의 수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 차원으로 퇴장하면서 이번 특검법 수정안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여해 재석 191석 중 찬성 191표,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야당이 단독 처리한 이번 특검법은 원안보다 수사 대상을 줄이고 특검 추천권도 제3자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수정안입니다. 민주당은 당초 14개이던 특검 수사 대상을 2개로 축소하고 특검 후보자 추천권도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부여하도록 내용을 바꿨습니다. 앞선 두 건의 특검 법안들이 한 차례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에서 최종 폐기된 만큼 부담감을 줄임으로써 여당의 이탈표를 늘려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날선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과 민주당 추미애 의원입니다. 왜 하필 이 시기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일방 추진합니까? 오늘은 김혜경 여사가, 내일은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판결을 받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이석한다고 해서 그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귀로 듣기를 거부하지만 양심이 있다면 진실을 밝히는데 함께 했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당은 특검법이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올 경우 오는 28일에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에 나설 계획입니다. 국회에서 CBS 뉴스 이준규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상설특검 후보 추천 관련 규칙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특검이 대통령이나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에 나설 경우에는 대통령이 소속됐던 정당, 즉 여당이 해당 특검에 대한 추천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야당은 이번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시작으로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반면 여당은 위헌적 규칙이라며 오늘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회 출입하는 허지원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허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본회의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건 역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일 텐데 자세히 내용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상설특검 후보 추천 시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모두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 추천이 구성해서 여당 추천목 2명을 빼고 의석수가 많은 비교섭단체 2곳이 하나씩 나눠 갖도록 했습니다. 상설특검법은 이미 시행 중인 법이고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닌 만큼 민주당이 곧바로 김건희 여사 관련 사안에 상설특검을 추진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이렇게 추려진 후보 중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대응할 조항은 없습니다. 때문에 특검 임명이 무기한 미뤄질 수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에도 민주당이 상설특검을 추진하려는 이유는 뭔가요? 네, 민주당은 앞서 2차례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이 모두 윤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히자 보완제로서 상설특검을 꺼내들었는데요. 당장 정부와 여당 압박카드로 활용할 만하다고 본 겁니다. 민주당이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는 김 여사 관련 의혹 중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 3가지가 우선 담겼습니다. 민주당은 이 상설특검과 다음 달 10일 재표결을 앞둔 김건희 특검법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당초 오늘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재의결할 계획이었지만 국민의힘이 이른바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만큼 시간을 갖고 여권 이탈표를 노리겠다는 의도로 그 시기를 미뤘습니다. 민주당은 특검법이 또다시 불발되면 수사 대상에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 의혹 등을 추가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다음 달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말 직접 들어보시죠. 김건희 특검은 12월 10일 재의결 때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진행한 본청 앞 국회의안 비상행동은 주말 광장 집회 등으로 전환합니다. 네, 여당인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했지요? 네, 국민의힘은 이번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이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하는 위헌적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자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상설특검 사유화를 공식화했다며 다수 의석을 악용한 입법 폭주는 헌정사에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과 상설특검을 동시에 추진하는 점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존하는 정치를 하자고 해놓고 보복하는 정치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과 상설특검을 동시 추진하겠다는 것은 특검을 끊임없이 정략적으로 악용하겠다는 자백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회의에 올라오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야당이 틀어지기 위한 위헌적, 위법적인 무리한 꼼수입니다. 네, 허 기자. 오늘 통과된 다른 쟁점 법안들도 간략히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본회의에서는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양곡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습니다. 또 국회 예산심사 처리 법정 시한이 지나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 않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 청문회나 안건심사회의에 불출석하는 경우 동행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민주당은 향후 윤 대통령이 이들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다음 달 10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재의결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회에서 허지원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CBS 박지환의 뉴스톡이었습니다. 노컷으로 보는 뉴스의 새로운 기준, 지금 알림과 구독 설정하시고 함께하세요.